문을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사람들 쫙 끌어 앉아 있는데 아유 너 저기 도박장이라고. 대규모 도박단이 검거됐다. 도박 기장지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100여 명의 도박꾼 중 절반 이상이 주부라는 충격적인 사건. 잠시 후 만나보시죠. 모두가 잠든 새벽, 버스 차고지에서 사상 초유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버스 38대가 시꺼먼 재로 변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 화재, 그 안타까운 현장으로 이슈엔 현장 카메라가 달려갔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박판.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기 마련인데요.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한밤중 외진 농촌의 창고에서 대규모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이슈인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가담한 인원만도 판돈만도 어마어마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당시 도박판이 벌어졌던 곳으로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그냥 시커먼 사람들이 막 그냥 후라시 불 뜨고 그냥 막 뛰더라고. 그냥 막 일로 막 뛰더니 저 바지랑테 저거를 봤더니 모양이 후라시 불 비치고 저쪽 막아 이쪽 막아 저거 그러면서 이거를 바지랑테를 했더니 저쪽에 유리창 저걸 깨고서는. 도박단이 검거됐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네 주민의 생생한 증언이 계속됐는데요. 도박장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이 깼다는 유리창. 처참하게 깨진 모습이 당시의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난 거예요 뭐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서 순경들이 이렇게 그냥 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그 문을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사람들 쫙 끌어 앉아 있는데 뭔데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너 저기 도박장이라고. 지금은 고요하기만 한 이곳. 대규모 도박판이 벌어졌던 곳이라곤 믿기지 않는데요. 도박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 전에? 네. 전에는 아주 모르지. 뭐 동네 공장인지만 알지 뭐.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찾아가 봤습니다. 대규모의 도박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경찰들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도박판들. 경찰은 어떻게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도박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도박장에 조폭들까지 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조폭이 그 현장에 투입돼서 뭐 진상 처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수사를 전개하게 됐습니다. 조폭까지 연계된 도박판에는 무려 3개의 도박 조직이 연계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박판을 벌일 장소를 물색하는 일명 창고장구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 도박꾼들에게 선금을 떼고 돈을 빌려주는 꽁지와 승합차로 도박꾼들을 도박장에 데려다주는 문방, 심지어 도박꾼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판매하는 속칭 바카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그 판때기를 그 판을 길게 깔고서 양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꾼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는 형태인데요. 속칭 총책 도박이라고 합니다. 뭐 일명 산도박, 줄도박, 딜도박, 자기들이 도박꾼들이 부르는 용어는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은 총책 도박이라고 합니다. 5만 원짜리 태워주지 마라. 5만 원짜리 안 준대잖아. 무슨 나봐. 만 원짜리. 요거까지는 줄게. 다음부터 되지마 이모들아 안 준다니까. 어저께도 그렇게 해서 수사를 이제 전개하다 보니까 그 서남부권 시기에서 용인, 광명,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안성, 평택 전반적으로 여러 개의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돼서 결국은 수사에 전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도박꾼들의 뒤를 바짝 쫓은 경찰들. 드디어 그 추격전의 끝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현장에 진입한 경찰들의 도박꾼들은 아연실색하는 모습입니다.
용인뿐 아니라 광명과 평택 등 경기 서남부 일대를 돌며 28곳을 도박장으로 이용해온 일당들. 후미진 곳의 창고와 야산 공터의 천막, 심지어 펜션까지 도박장으로 이용하며 단속을 피해왔지만 결국에는 경찰의 포위망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자, 두모 여기 있는 사람들 도박 기장죄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진술 보고하시고 변호인 선임하셨어요. 108명의 상습 도박꾼이 벌인 도박판. 오고 간 판돈도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한 판에만 한 1억 원 정도가 유통이 될 정도로, 그리고 도박꾼들 스스로 본인들 얘기도 그런 도박판은 보통 적게는 1억 원 정도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검거된 도박꾼 중 절반 이상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것. 주부 도박의 상습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흔한 우울증과 가정적인 불안정이 많이 관련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울증에 따르는 감정의 공감을 도박의 충동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경향이 많고요. 또한 가정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가족 간의 친밀감을 주부가 느끼지 못할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도박을 통해서 대신 확인하려는 경향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도박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모를 리 만무하건만 사람들은 왜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특히 돈을 이게 따본 맛을 한 번이라도 가지면 10번을 잃어도 한 번 딴 것만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파랑새? 환상을 쫓아요. 그래서 계속 돈을 갖다 붓는데, 그러면 돈을 갖다 붓으면은 더 많은 돈을 잃을 테고, 그러면 그 돈을 더 찾기 위해서 또 투입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에 달하는 260만 명이 이른바 도박 중독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조폭까지 연루된 불법 도박판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상습 도박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주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운행을 마치고 주차되어 있는 버스 사이로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이번 화재로 시내버스 38대가 불타면서 무려 1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버스 차고지 화재, 그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3시경 강서구 외발산동에 자리한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 번 치솟은 불길은 순식간에 주변의 버스로 옮겨붙어 빠르게 번져나갔는데요.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애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차고지 입구까지 차량들이 워낙 빼곡히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라 사실 사람 한 사람이 그 차량과 차량 사이를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었어요. 차고지 안쪽에서 그리고 또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시간 45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만큼 화재 규모가 컸다는 의미인데요. 2시간 가까이 계속된 불로 버스 85대 가운데 30대가 전소되고 8대가 부분 소실됐습니다. 한 사람이 채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간격으로 버스가 주차되어 있고 첫차 운행을 위해 연료가스가 충전되어 있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진화가 어려워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간 부분에 발화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쪽 부분은 사람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연소되지 않은 차량들을 이동 주차시킨 다음에 진입을 해가지고 안쪽을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화재의 여파는 바로 당일 출근길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많은 수의 버스가 불에 타면서 새벽 4시 첫 차부터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623번, 650번 등 4개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2배나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분 만에 왔는데 오늘은 아예 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5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이 어제 이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못 됐는데요. 그 4개 노선은 이제 간선이 2개고, 지선이 2개인데, 1,300명 정도의 승객들이 어제 좀 배차 간격이 지연되는 그런 불편을 겪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긴급하게 그 인근의 버스 회사들의 그 운유 차량을 섭외를 해서 오늘 16일 첫 차부터는 평시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버스 업체의 노선을 타고 현장으로 출동한 제작진. 오후로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7시쯤 출근하니까 여기 표방 잡았고 영희 선수가 여의도 가는 차도 막 있고 해서 이쪽 신월동에서 나가는 사람들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화재 발생 당일 오전 취재진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검게 불타버린 수십 대의 버스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거대한 화마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데요.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버스들을 살펴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화재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버스들은 차고지 근처 도로가에서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차 있어. 자, 오라, 빨리 빼! 이번 화재로 차고지 내의 버스 회사 건물 1층 내부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바람에 버스 기사들은 차고지 밖 길가에서 추위를 녹이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고지 내부에서는 서울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시민들과 함께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시내버스가 이렇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커먼 채로 변해버린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새벽에 거대한 화염은 버스뿐 아니라 주변 전신주까지 삼켜버렸는데요. 현장은 신속한 전신주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연소가 일단 시작이 되면은 이웃 옆 차량들로 이렇게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이제 주차가 돼 있었고요. 이제 연소가 되면서 연료통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팽창을 하면서 그 안전변이 작동되면서 가스가 외부로 누출이 됐습니다. 이제 가스가 만충된 그 가스가 누출되면서 옆 차량들로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된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버스 차고지의 허술한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화재 발생 당시 차고지 내 사무실에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버스 차고지는 무방비 상태로 개방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늦은 밤 서울의 또 다른 버스 차고지에 제작진이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차고지 안으로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구석구석 돌아보는 제작진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같은 경우 대부분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등한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고 거의 도로에 다 오픈되어 있는데요. 어떤 보안이나 어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차고지에도 그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 방법에 대비하고 있고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 그 외부인의 출입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순찰 또 방법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버스 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버스 차고지 화재. 무려 버스 38대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화재로 수면 위로 떠오른 차고지 관리 감독 문제 또한 진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